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양오행설의 허와실 제3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동안 더 이쁘고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믹서부터 좀 하고. 아, 네. 자, 저희 일단 오늘 음양오행설 지금까지 두 번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앞에는 음양오행설 중에서 음양을 주로 얘기했고 네. 이제는 오행을 얘기할 겁니다. 오. 음양오행설이 음양설과 오행설이 만나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지난 시간하고 두 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얼마 전도 아는 분하고 같이 문자도 오긴 했던 것을 보니까 네네. 이제 새롭게 제대로 봤다고.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냥 재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음양오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 만약 이것이 이제 우리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풍수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면은 기왕 본다라면 그것은 대충 알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분만 즉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음양오행은 제대로 한다라면은 역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허실을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깊게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왜?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찾다 보면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단순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거 단지 이해하지 못했던 이치. 항상 반복되면서 해가 떴는데 해가 뜨고 날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네. 라는 것처럼 그 원리를 이해하다 보면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 내용이 물론 시청자들에게 일반 시청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문가들에게도 이 내용을 그대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하. 지금 학사 과정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학사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하고 심지어는 석박사 과정, 박사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강의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설이 이렇게 어떤 신비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깊은 원리는 밝혀지지 않고 그냥 쏘기만 네. 했던 겁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밝히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뭐 철학이나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분보다 음양오행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거나 얘기해 줄 때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음양오행 자체만 정확히 알아도 이 자체가 하나의 흐름인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일 때 우리가 지금 이 계절이 뭐라는 걸 안다라면 우리는 다음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추석도 지났고 이제 가을 기온이 막 냄새 달려다 물씬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 계절이 어딥니까? 지금 초가을이죠. 네네.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뭘 합니까? 앞으로 날이 어떻게 된다? 더 추워진다. 그렇죠. 가을은 곡식이 더 익어간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날이 좀 더워지기도 합니다. 지금 날이 더워진다고 시청자 여러분들 가서 혹시 백화점 가서 반팔옷 준비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왜? 지금 날이 더워지는 것은 잠시 더워지는 거지 계속 더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지 네. 않는 겁니다. 근데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외국인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것. 그럼 지금 잠시 더워지고 이런 작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큰 흐름에서 지금 이 가을이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합니까? 이제는 겨울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농사질 때도 결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음양오행이 바로 이러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이 이제 우리 가을을 오행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금. 그래서 금, 숙살지기 가을하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오행의 금의 시기에 있다? 그러면 가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을에 있다는 것은 지금 풍요롭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힘들다는 겁니까? 가을은 풍요로운 거죠. 풍요로운 거죠. 네. 그 사람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 가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미리 현명하게 준비한다고 새로운 투자를 합니다. 다음에 오는 계절이 뭐죠? 가을 다음에? 겨울이죠. 그래서 지금인데 봄처럼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부지런한 걸까요?
그렇진 않죠. 네. 바로 그렇듯이 아무 때나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운명이 정해진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져 있는데 농부가 가을에 추수가 적다고 씨앗을 뿌린다면은 겨울에 우리 애를 먹겠죠. 바로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음양을 얘기했습니다. 음양과 오행에서 음양의 새로운 관점인 겁니다. 우리가 음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음양중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더라. 그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적 관점, 사실대로 바라보는 것은 음양중의 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냥 음양으로 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은 상대적 관점인 겁니다. 네. 음양이 상대적 관점이다 보니까 세상은 이 상대적 관점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 우리가 양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상대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고, 그 다음 오행. 자, 음양은 고정된 음과 양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오행은 5가지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행입니다. 그럼 뭐냐? 음양은 어떤 고정된 관념, 오행은 움직이는 것, 즉 절대적인 법칙,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즉 지구가 도는 움직임,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오행일 수 있는 거고, 오행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해가 뜨거지는 걸 보이는 것, 이게 또 음양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얘기할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음양은 세상의 이치고 오행은 뭐 5가지 무슨 사물들이다, 뭐 원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음양 오행은 아까처럼 규칙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신비주의까지 가미돼서 뭐 문학이나 모든 거에 대상이 돼 있고 설명 체계가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재미도 있지만 황당한 내용도 많이 있는 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해서 학문적인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양을 얘기했죠. 자, 잠깐만 한번 봅시다. 밑에 화면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름, 일양이라는 겁니다. 주역, 개사전, 우리가 주역이 나오는 개사전 유명한 구절, 이름, 일양, 지위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도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중서라고 한나라 때 나오죠. 천지지상, 천지에 항상 되는 법칙은 이름, 일양이다 라고 하는 구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음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역사적 어떤 고증학적 단초가 되는데, 결국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에 의해서 해가 뜰 때의 현상, 해가 질 때의 현상, 이런 현상들을 표현하는 것이 음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지금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 떠 있는 쪽, 이쪽이 낮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진 쪽이 음에 대해서 이게 음양의 기본적인 발상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함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오행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행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가, 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가 서로 상생, 상극을 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행의 개념을 얘기를 합시다. 오행은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목이 자 화를 생한다. 화는 토를 생한다. 토는 금을 생한다. 금은 수를 생한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행의 개념이 실제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또 목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은 나무다. 나무다. 화는 불이다. 그러니까 나무하고 불의 관계를 볼 때 나무가 불을 살려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무나 불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 같은 관계고 서로 생하는 관계다 해서 나무가 불을 생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의 목은 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아니지만 나무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무다라고 이제 기존에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일단 그리고 화는 불이라고 합니다. 화 타오르는 불. 네네. 그 다음에 화가 생해주는 것은 토입니다. 그럼 토는 뭐냐? 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흙은 불이 타고 나서 그 재가 흙이 된다. 근데 그거 조금 약간 그렇지? 그렇지? 조금? 그런 네.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억지 조금 나오긴 하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가 금을 생한다고 합니다. 이걸 토생금이라고 하죠. 그럼 토는 흙인데 흙에서 금. 흙에서 보면 쇠가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죠. 보십니다. 그럴 수도 예. 쇠나 돌입니다. 금이. 그러니까 쇠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흙에서 나올까? 어떻게 보면 흙하고 돌하고 다른 게 아닌가 하다 보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같아. 그럼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생수 이렇게 되면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금이 쇠나 돌에서 물이 나온다. 쇠나 돌에서 물이 나온다. 물론 그렇게 설명합니다. 안반수. 뭐 이렇게
돌틈에 나온 물이 얼마나 좋냐. 그렇죠? 그러다 물에다가 이제 철분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은 물이야. 그래서 네네. 철분이 물을 생해준다. 혹은 어떤 분들은 시대가 지나니까 밝혀져. 왜? 정수기 봐. 정수기 쇠잖아. 쇠에서 물이 나오잖아. 그런 것도 같은데 좀 걸쩍지근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수생목은 또 이해가지. 물이 나무를 네네. 생해준다. 그럼 어떤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이제 목극토 하나 이렇게 상극이라는 것은 여기 자 화면을 보시면은 목, 화, 토, 금수가 이제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옆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건너 있는 것들. 목이 화를 생해주지만 토는 극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거 의미가 뭐냐? 나무가 불은 살려주지만 흙은 극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뭔 얘기냐? 나무 뿌리로 막 흙을 파헤친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산이나 이런 데 나무가 있을 때 오히려 흙을 보호해준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렇게 이런 것들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유행설이.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 이번 강의가 뭡니까? 큰 강의는 음양오행설의 허와 실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허적인 부분과 실적인 부분을 같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음양오행설의 통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다 하면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원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바로 이 시간에 그 원리를 쭉 밝혀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봅시다. 토는 뭐를 생한다? 토가 수를 생한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 왜? 물을 뭐라고 하냐면 물이 떠내려가 흘러가는 것을 흙으로 막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물의 형태를 또 큰 흙이 있어서 틀을 보호해준다고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극이라고 하긴 뭐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건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수극화. 이거는 좀 명쾌할 수 있습니다. 왜? 물이 불을 끈다. 네. 그건 아주 명쾌하지, 이거는. 물이 불을 끈다. 그렇죠. 수극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쇠를 녹인다. 이것도 맞긴 맞아요. 네네. 왜? 불이 녹이니까 화극금. 그 다음 금극목. 도끼가, 금이 쇠니까 쇠가 나무를 극한다. 그렇죠. 도끼가 나무를 쪼갠다. 네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생과 극이라는 게 뭐냐? 동양에서 특히 음양오행설에서 얘기하는 생은 이유 없이 잘해주는 것.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이유 없이 잘해주잖아요. 그럴 때의 그 모습들. 그 모습은 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생은. 그러니까 네네. 무조건 이유 없이 생해주는 것. 그리고 극은 이유 없이 극해주는 것.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냥 천적처럼 이유 없이 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려운 존재. 이것이 오행의 상생상극인 법칙인 겁니다. 그럼 오행설은 뭐냐? 이 5가지가, 목화, 토금수 5가지가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의 흐름들을 주관한다. 이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 이것들이 기준의 동양에서 보는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목이 화를 생해주고 토를 생해주고 돌아가는 것인 거고, 목이 토를 극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이 있고 극이 있을 때, 재미있는 것은 이 음양오행설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결합된 게 아닙니다. 음양설은 별도로 있었고, 오행설은 별도로 있다가, 춘추 전국시대 추연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 추연, 누구예요? 추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적었어요. 이 추연이라는 학자에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이 형성되는데 이때는 지금 같은 음양오행설이 완벽한 게 아니라 오행설이 상극설이 있고 상생설이 있는데 상극설이 먼저 생긴 겁니다. 네네. 왜 그러냐? 세상은 모순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합보다는 대립을 먼저 봐오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도 좀 설명을 해나가겠죠. 그래서 상극설이 먼저 생겼는데 옛날에는 그걸 상극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승. 서로 이긴다. 그 얘기는 뭐냐? 목은 토를 이긴다. 토는 수를 이긴다. 이래서 상승설이라고 해서 이걸 오덕종시설. 5개의 덕이 따른다. 어떤 이치에 따른다 해서 오덕종시설에서 유명합니다. 이것은. 그건 뭐냐? 왕조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설명하는 것. 이런 걸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좀 중국 영화를 보면 황제하면 빨간 깃발이 쫙 네네. 움직입니다. 이 황제할 때 빨간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주나라를 의미합니다. 통일된 주나라. 이 주나라는 그래서 황제나 모든 깃발을 빨간색으로 숭상한 겁니다. 오행이 빨간색은 화를 의미합니다. 화를. 근데 이 주나라는 이 주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뭐냐면 진나라입니다. 진시황 아시죠? 네네. 그 진시황, 진나라는 무슨 색깔 할 때, 자, 그래서 오행에 아까 여기 잠깐 화면 보시면 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뭘까? 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수입니다. 불을 끄는 수. 네. 수죠. 그렇기 때문에 자, 화의 을면은 주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운 진나라는 수의 색깔을 숭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그 황제 깃발은
검은색인데 검은색. 네. 그리고 모든 깃발이 검은색 토를 숭상하는 겁니다. 이게 오독종시대. 하늘이 어떻게 얘기냐? 하늘이 이제 이게 주나라가 무너질 때쯤에 하늘이 검은색 기운을 내보내면서 하늘의 뜻을 비친다. 그리고 주나라 임금이 검은색의 기운, 오행 수의 기운을 얻어서 화의 기운을 가진 주나라를 무너뜨려서 된 것이. 그래서 주나라는 하늘의 뜻을 받고, 진나라 하늘의 뜻을 받아서 나라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죠. 이 명분을 준 거예요. 네. 그럼 진나라를 무너뜨린 한나라는 무슨 색깔일까? 이 수를 극하는 게 토입니다. 네. 토로다 보니까 토의 색깔. 그래서 뭐냐? 노란색이요. 예, 진나라가 무너질 때쯤에서 땅강아지가 나온다. 이 땅을 의미하거든, 토가. 네. 그 땅강아지와 나오고 노란 깃발들이 나온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노란 깃발을 숭상한다.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후에 한나라 중반쯤에서 동중서라는 사람이 상생서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영향을 받아서 한나라 후반 때 가서는 유흥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상생에서 다시 국가가 변한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상극으로 가는데 좀 모양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수가 있을 때 아니고 수를 극하는 토가 아니라 토인데 토를 극하는 목이 아니라 토가 낳은 금. 이제는 금으로 나라가 변한다. 또 이런 식으로 변해가서 오독종시를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음양오행설은 하나의 왕조가 생기고 없어지 그런 역할도 하고 그 역할들을 많이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여러 가지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상생과 상극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생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뭐 저도 그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일부 학자들이 세상 모든 것은 오행은 5가지 이루어졌고 상생한다는데 계절이 몇 개죠? 4개죠. 봄 4개죠. 네. 계절 4개잖아. 말이 안 되네? 그죠? 그 다음에 방향도 몇 개야? 동서남북 4개죠. 4개잖아. 말이 안 되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오행설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오행설 학자가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 가만히 머리를 쓰다가 토는 그 여름과 가을 사이에 들어간다. 근데 여름과 가을 사이에 들어가서 장하라고 이게 여름과 가을 사이에 습한 계절이 이게 토의 네네. 계절이라 실제 해요. 그러고 해놓고 딱 보니까 그러면 계절이 뭐가 좀 안 맞아. 여름만 길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떡하냐. 계절과 계절 사이 집어넣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떡하냐. 동서남북에다가 중앙에 토를 집어넣는다 해서 중앙토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오방 맞지 않냐. 오방이라 합니다. 오방. 동서남북 중앙. 그리고 또 저도 주장합니다.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4개하고 가운데 있는 거하고는 얘기 다르잖아. 네네. 그러면 이건 사행 플러스 토라가 해야 되지 오행이라고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음양오행설 모순이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은데 오행설이라고 써긴 썼지 말은 안 되니까 머리 아픈 겁니다. 그러나 뭐라 합니까? 그냥 음양오행은 과학적이야. 말 딱하고 자기들끼리 과학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왜? 할 수가 없거든. 근데도 존재했던 이유가 왜 존재했냐?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동양하게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네. 10번 읽어야 이해 안 되면 100번 천독해라, 만독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고 맹작 옛날 사람들 공부하는 방법이 잘 모르면 그냥 외우는 겁니다. 수없이 외우다 어느 순간에 그 체제가 딱 들어옵니다. 그럼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음양오행을 처음에 공부할 때 아까 또 이런 모순들과 또 한 가지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쇠나 돌에서 물이 나와. 금생수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네. 자 봅시다. 물이 나올 때 땅만 파면 땅 파면 물 나옵니까? 돌 떠들면 물 많이 나옵니까? 땅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토생수라가 해야 되지. 아니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수라든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모순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서서히 학자들이 모순. 그러니까 갑자기 답이 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막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봅니다. 도끼가 나무를 쪼갠다.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나무한테 물어봅시다. 나무야. 도끼가 무서울까? 산불이 무서울까? 뭐가 무서울까? 산불이 무섭잖아. 네. 극은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산불이든 나무한테 절대적인 관계. 그렇다면 화극목이라고 해야 되지. 이런 모순들을 막 제거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미신의 본거지. 네. 아주 미신을 낳은 게 음양오행이다. 그래서 추연과 동중서, 유흠유양 이런 학자들을 전부 다 막 저기해야 된다까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하면서 음양오행에서는 수천 년 동안 미신을 낳은 본거지다. 이게 막 섞여서 두 가지가 양대 대립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비주의와 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음양오행설을 꾸준히 힘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다가 진시황이 한번 뭐라 했습니까? 유학자들 전부 다 딱 그거 보다가 땅을 파고서 묻어버렸죠. 네. 그리고서 거기다가 책도 다 불태우고 분석액인 그 유명합니다. 모든 책을 다 불태우다시피 했습니다. 이때
음양오행설 책은 불태웠을까 안 태웠을까? 안 태웠을 것 같아요. 빙고. 이야, 대단하시죠. 역시. 왜 안 태웠을까? 사실은 네. 유학이나 이런 것들은 쓸데없이 뭘 한다 해서 태웠는데 음양오행 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명분은 농사들 때, 농민들이 농사 질 때 쓸 수 있는 실용학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소각 사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음양오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주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역들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던 것들이 뭐냐. 거기 내용들은 주역은 점치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인정을 받았던 건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양은 유가, 불가, 도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제자백가가 막 왕성하다가 진시황이 처음에 통일하고는 법가 체계를, 법가는 무작위, 모든 법으로 막 하자는 겁니다. 네. 자,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려. 그 다음 간음하면 허리 잘라버려.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갔어. 사람들이 너무 막 두렵다 보니까. 그래서 진나라 무너뜨린 한나라는 이제 편안하게 하면서 참 사람들 이렇게 법을 좀 부드럽게 해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뭘 할까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때 이제 통치 체계를 잡은 것이 유학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가가 이제 큰 틀을 잡았는데 그래서 동양은 항상 정치가 안정될 때는 유학, 그리고 정치가 무너지고 뭐 할 때는 이제 도가.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불교가 들어옵니다. 불가. 그래서 합해서 도가가 불교가 들어와서 같이 합쳐서 움직이고 이런 흐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틀 속에서 한 가지는 유학은 큰 틀의 흐름을 갖지만 철학적인 배경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배경이라든가 또한 이제 유학을 숭상하면서도 이들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하는데 백성들에게 내 하늘의 의미를 부여받, 내가 아까처럼 아까 오덕통수처럼 황제한테 굴복을 시키게 해야 되니까 네. 뭐냐니까 하늘에 나를 낳은 사람들, 우리 조상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의 명분성을 갖기 위해서 음양오행석을 사람들이 높인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석은 큰 역할을 해오면서 하고다가 한때는 또 미신으로 돼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동준서 같은 사람이 하면 또 정리를 해서 딱 정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미신으로다 또 정리합니다. 현대에도 미신으로다가 또 어떤 학자 하나가 석하 소지학 박사 같은 학자가 다시 정리하면서 음양도 새롭게 정리하고 미신적 요소를 지금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냐?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바로 몇 가지 문제가 공격을 받은 게 뭐냐? 상생상극설이 말이 안 된다. 네. 아까처럼 말이 안 되잖아. 네네. 이런 문제, 나무가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오행인데 사행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저 같은 이제 학자들은 또 최근에 그것도 주장하는 거죠. 상생이란 기브 앤 테이크. 제가 박상인 아나운서한테 밥을 사주거나 빵을 사줄 때 네. 저한테 같이 밥이나 빵을 사주는 게 상자잖아요. 서로 네네. 상자는. 제가 밥을 사줘도 저한테 안 사주고 옆에 피디님이나 딴 사람만 사줘. 그럼 저는 열받겠지? 그러면 상이 아니야. 일방적인 거지. 그렇죠. 오행에서 다시 한번 화면을 잠깐 봅시다. 여기는 오행이 목이 화를 생해줄 때 화는 토를 생합니다. 네. 그러면 저 목이 화를 생할 때 화가 같이 목을 생해줘야 서로 상인데 토를 생하니까 이건 일방생인 거예요. 네네. 그 다음 목이 토를 극할 때 토는 수를 극하지 목을 같이 극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건 일방극입니다. 근데 상생이라고 하자. 보통은 목화를 상생, 목금을 상극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비판을 받는데 이런 걸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학자들인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한번 이것 원리들, 왜 음양오행설이 이제까지는 모순인 거고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잘못 알면 그 모순입니다. 거기에 휘둘리면은 엉뚱한 삼천포로 빠집니다. 근데 역학자들이 이렇게 한 사람 많다 보니까 다 삼천포 빠진 사람이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만 제대로 들으면 그 부분부터 더 정확하게 음양 이치를 알게 되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삶에 지혜롭게 윤택하게 꾸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렇게 음양 오행설 중에서 오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음양 오행만 잘 알면 역학과 관련된 허와 실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에도 저희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강의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역시도 지난주에 이어서 음양오행설 허와 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